한국해양진흥공사 이승호 멘토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해양진흥공사 선박금융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자연 멘토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해양진흥공사 선박금융 분야에서 근무 중이고 전직 1등 항해사로서 여러분에게 오늘 항해사의 세계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항해사의 대표적인 장단점 3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입니다. 다양한 바다와 나라를 항해하며 새로운 문화를 돈들이지 않고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연봉이 높다는 점입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연봉 체계가 다르지만 일반 육상에서 일하는 것보다 급여가 높으며 승선 생활을 함으로 돈을 소비할 일이 많이 없습니다. 세 번째, 여학생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남학생 같은 경우 군대 대체 복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군복무를 하면서 높은 수준의 여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해사의 단점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간 항해를 하면서 육상의 일반적인 생활과는 단절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단점과 연결이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 혹은 가족과 오래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9시 출근, 18시 퇴근하는 일반적인 직업보다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므로 몸이 조금 고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 회사들이 안정적인 선박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현금 확보 능력을 지원하고 해운 산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물을 수송하는 선박을 가지고 운용하는 사업이 해운업이고 또 해운회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이죠. 그래서 해외로 수입하는 물차를 거의 대부분 배로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행기로도 화물 수송을 하기도 하지만 약 99% 정도가 배로 옮겨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운업은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영향이 정말 큽니다. 초등학생이신 여러분이 선박금융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융이라는 말 자체도 좀 생소할 겁니다. 선박은 정말 크고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선박을 살 때 한 번에 자기 돈으로 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박 가격의 일부를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빌려오는데 이것을 선박금융이라고 합니다. 자,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이제 일반 회사와 달리 사적인 이익을 떠나서 우리나라 해운 기업에 경제적, 정책적인 지원을 해 줌으로써 미래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면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해운 기업을 상대로 함으로 금융과 연관하여 해운이라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어 이 또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선장은 일반 선원과는 다르게 선원과 달리 선주의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선박의 최고 책임자이기도 하고요. 선박의 소유자를 대리하다 보니 일반 항해사를 거쳐서 마지막에 단계에 선장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가장 직급이 낮은 3등 항해사부터 2등, 1등 항해사를 거친 후에 선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3등 항해사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학교 및 기관에서 훈련 과정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여야만 선장으로 가는 길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해 일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영어로는 로그북이라고 합니다. 항해사들도 쓰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기관사들도 이런 로그북을 쓰게 됩니다. 항해 일지에는 당시에 이제 기압, 풍향, 풍속, 배의 속도,
너울의 방향과 크기, 선박이 나아가고 있는 방위 등 선박의 상태, 그리고 내 외부의 기상 상황, 해양의 상태와 시정에 대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주로 화물 적재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는 20피트 그리고 40피트 컨테이너입니다. 20피트 컨테이너는 대략 20에서 30 큐빅미터, 입방미터라고 하는데요. 이것과 40피트에는 40에서 60 큐빅미터만큼 물건을 실을 수 있습니다. 1 큐빅미터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1 큐빅미터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그리고 폭이 모두 1m인 상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키만한 가로, 세로 그리고 폭을 가진 박스를 여러 개 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뭐 선박금융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여러분 집에 자동차는 많이 있잖아요. 이 자동차는 뭐 여러분 성인이 돼가지고 돈을 벌 때가 되면 누구나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배는 그 자동차를 수천 대씩 싣고 다니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전 국민이 하루 동안 쓰고 남을 정도의 기름을 운반하는 배도 있습니다. 그런 배들은 정말 크기가 크고 엄청 비싸겠죠. 그러면 아무리 큰 회사라고 해도 좀 크고 큰 선박을 선뜻 사기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선박회사는 은행이나 저희 회사 같은 한국해양진흥사 같은 데서 돈을 투자받거나 대출을 하게 되죠. 빌리는 거죠. 그래서 뭐 그 후에 빌린 돈을 다시 갚기도 하는데 이러한 돈을 빌리고 또 갚고 또 그거를 빌릴 때 보증을 서주는 것이 선박금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는 뭐 최고 복지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직원들 모두가 자기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말 바쁜 일이 아니면 대부분 자기들한테 주어진 일을 하고 사장님이야 조직 자체적으로 개인의 삶과 직장에서 생활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같은 학생들을 아들, 딸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서 집에서 애들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게 큰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처럼 어렸을 때 저도 꿈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학자가 되고 싶기도 했고 대통령이 되고 싶기도 했고 뭐 가수가 되고 싶기도 했었죠. 근데 다 직업으로 가질 수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에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자불드나 직업 체험의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냥 막연히 상상만으로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정말 부럽습니다. 국가에서 마련해주는 이런 강연이나 직업 체험을 적극 활용해서 미래 여러분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다는 정말 큽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도록 두 팔 벌려서 여러분을 환영할 테니까 선박왕 오나시스처럼 내 배를 가지겠다. 큰 꿈을 가지고 바다에 도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온라인 진로 멘토링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과 멘토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